안녕하세요. 임 소장입니다. 검단 신도시 21년도 6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6월달 들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호반 입주가 이제 6월 중순쯤 시작되면서부터 6월 초서부터 이제 전세 계약이 일주면은 한 건, 두 건씩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한 3억서부터 3억 5천 사이에서 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는 호반도 입주를 하면서 이쪽 정문 쪽하고 보조 출입구 쪽에 단지 내 상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보조 출입구 쪽에서 보면은 슈퍼마켓도 있고 밑에 커피숍인가요? 음료수 팔던데 그것도 생기고 단지 내 상가는 이미 다 입주를 했고, 저도 지금 입주가 끝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저는 좀 입주를 빨리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보면은 한 10세대 밤에 이렇게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 한 10세대 동당 한 라인당 등이 아니죠 10세대 정도 이렇게 한 입주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해서 뭐 입주야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입주 기간 내에서 하는 거고,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하더라도 안 해도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조금씩 잔금 치르면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잔금에 대한 연체 부분 이자가 발생하겠죠. 예. 그렇게 보면은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한 6개월, 7개월을 좀 이용하시는 기간, 뭐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세 소식은 이렇게 됐고, 이제 금호 어울림 그 뒤를 이어서 호반, 제가 이 호반의 맨 뒷동에 있다 보니까 호반이 아니고 참 푸르지오가 이제 입주를 할 건데 8월 말 입주인가 그럴 거예요, 시작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단지 내 조경 같은 거 이렇게 잘 해놓고 입주 준비를 막 하고 막바지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입주를 생각 안 하시던 분들도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고 이제 눈앞에 실물이 보이고 사전 점검을 하고 또 본인이 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돌아다녀 보고 하면 이제 입주 쪽으로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저희 사무실 직원, 우리 실장님도 입주하셨고, 동생도 입주 안 할 계획이었다가 이제 사전 점검 이후에 그냥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다 호반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 실장님은 이미 입주를 하셨고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하셨고, 동생이 이제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는데 토요일 날 입주를 할 예정이고 오늘 입주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입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실장님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기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저보다도 더 많이.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실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내놓으시는 그런 임대인 분들께서 조금 전세 물량이 많으신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입주 기간 동안 입주를 안 해도 한 3, 4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 다만 이자가 발생할 뿐인데 오히려 임대하기는 그때가 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다음은 검단 신도시에서 제가 7월 달이면은 우리 호반 옆에 자이
자이가 여기 자이가 여기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뒤로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스케줄은 안 나왔는데 요 부분 자이가 스케줄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검단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 출발할 때하고는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졌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겠죠. 이제 지금서부터 앞에 상업지구도 일주일이면은 프라자 상가 한 동씩 그 준공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항상 신도시는 이렇게 그 역동적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크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우리 손님들한테도. 제가 6월 말에 스케줄이 너무 바빴어요. 아산에 있는 힐스테이트, 모종 힐스테이트가 명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막바지에는 배방읍에 있는 포스코 탕정 밑에 있는 바로 배방지구에 있는 포스코가 명의 변경 자서가 있고 해서 저번 주, 이번 주 굉장히 바쁘게 아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는 오송 대광 로제비앙 2차 그랜드센텀이 한 1,500세대가 8사로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그 1차에 제가 작업을 많이 해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역시나 1차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단 한 건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1억이면 5천은 입주할 때까지 피가 1억 정도 상승될 것 같다. 그러면 5천은 4천 정도는 수분양자 4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투자자 다음 타자 두 번째 타자는 한 2천 정도 먹고, 그 다음 타자는 한 3천 정도 먹고, 그 중간 한 1,000만 원은 뭐 수수료니 뭐니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런 계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6천대 7천대 물건들 기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 다음 타자가 바톤 터치하기가 힘들죠. 다다음 타자한테. 다다음 타자가 먹을 게 없는데 다음 타자한테 사겠어? 안 사지. 그리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스케줄로 따지면 내년 1월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12월에 자서가 되면 시간의 타이밍도 있는데, 분양권 타이밍이라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9월에 자서가 들어가고 이게 한 2, 3개월이 빨라진 거죠. 그러면은 그게 허그 보증인데 촉박하잖아. 상승 여건이 안 되고 이미 가격이 높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매수하실 분들은 가격이 높으면 좋아도 먹을 게 내가 없으면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가장 힘든 거는 현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분명히 사고 나도 이득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 이득을 다 포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에서 한 50개 정도 손님들한테 해드리는데, 그런 거 이득을 다 포기하고 안 한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 개인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그래서 단 한 건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손님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6월달은 제가 좀 바쁘게 보냈고, 우리 검단 신도시는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속 입주 때문에 이제 임대 때문에 저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입주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고맙다고 하시는 분, 못 팔게 해서 입주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간단한 성의로 음료수 사오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있었고, 저희 실장님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많았고, 제가 아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6월달은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금올림 입주가 시작되고 7월에는 또 자이 분양이 있고, 금강 그 주상복합 RC3인가요? 4인가요? 거기 분양 계획이 있어서 좀 검단 신도시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6월 말일날인가요? 말일날 GTX D 노선 그 김부선에 대한 그 국토부 그 4차 철도 계획인가요?
확정이 됐죠. 뭐 예상했던 일이고, 이미 그 전에 많은 김포 시민들 분께서 어필을 하시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내년 3월 전 대선까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마지막 신도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다. 가격도 상승폭도 빨랐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동의하지 마시고 지금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고, 그런 조금만 지나면 그런 신도시가 될 겁니다. 조금만 입주 때 또 공포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포를 이기시면 저희 손님들 대부분 다 팔지 않고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보다 그 맨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끝에 가져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간은 돈이고, 그래서 분양권은 타이밍이다. 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왜? 계속 오르니까. 다만 조금 비싸게 주고 싸게 주고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파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가 생각을 하는데, 프리미엄은 파는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으면 그거는 투자 수익이 아니고 그냥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몸에 배에 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가치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듯이 갖고 가는 거. 부동산의 개별성이죠. 공급이 많이 없어요. 앞으로 한 3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가 오르려고 그런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 후반 거 중도금 대출 받는 거 보니까 벌써 3.5%대, 뭐 3%대 초반 이렇게 그 국민은행, 우리은행 받는데 기준금리가 0.5%인데 그러면은 기준금리에 한 5배 정도, 7배가 되나요? 8배가 돼. 7배가 되죠?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죠. 아마 금융위원회의 점포수 감소에 대한 거하고 딜이 있지 않으면 이런 폭리를 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제1은행은 2.5%, 농협은 2.6%, 이런 금리 했는데 저희 분들도 대부분 뭐 농협으로 가시고 제1은행으로 가시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입주자 카페에서도 그런 공지사항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좋은 정보가 되고 있죠. GTX-D는 분명하게 됩니다. 강남 연결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저번에 한 가지 더, 제가 저번 달에 김포 검단 연합회, 주자 연합회 GTX-D에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후원 분명히 해드려야 된다. 우리 검단 신도시 입주자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했다고 막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 많았어요. 꼭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득이 나는 건데, 그 이득이 내가 나면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감사의 표현도 해야 되고. 검단 신도시 소식은 이렇게 해서 제 소식하고 드렸고, 다음은 이제 검단의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올림은 5월 달에 3건이 신고가 됐고, 거래 신고가 6월 달에도 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40건이 신고가 됐고, 후반 서밋 1차는 5월 달에 7건이 됐고, 6월 달에 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거래 신고가. 그래서 총 671건이 됐고, 유승 안내들은 5월 달에 4건이었는데 1건이 뒤이어서 추가가 돼서 5건이 됐고, 6월 달에 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 안내들은 총 244건이 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라 이제 조금
거래가 6월달 이후로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그 결정이 됐고, 중과세를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 또 거래 가격은 높아지겠죠. 세금은 전가되는 거니까. 우리 현 정부가 양도세, 세금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린 이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옛날에는 6에서 38%였어가지고, 규제 전에는 보통 한 1억 정도면은 입주를 했던 것 같아요. 다운도 안 쓰고. 근데, 6에서 38% 일반적이니까, 세율이니까. 그게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거래에서 매수자도 큰 돈 안 들이고,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도 잘 됐고. 지금은 뭐 77%? 중과세 돼서 6월 달부터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가져가서 뭐 대출이고 뭐고 뭐 가져가서 이제 뭐 급매물 아닌 것들은 뭐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가져갈 돈은 매도자가 뭐 덜 가져가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정가가 돼. 물량 자체가 많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매수자도 사기 싫어지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매도자들은 가져가는 돈이 없어서 거래하기가 싫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불법과 탈선이 나오는 거죠. 국가가 테이퍼링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그리고 돈은, 이 사람은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정식으로 돈을 주고 매도자가 됐든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받든 분양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1억이면 7,700만 원을 가져간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현 정부는 뭔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자도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매도자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에라 모르겠다. 빚을 내서라도 갖고 가서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거죠. 그 공급이 더 없어지는 거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자꾸 개발 계획에도 없는 재개발을 한다 그러고 서울시내,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 땅값 3배에서 5배 정도 다 올려놓고 아파트 가격을 또 올려놓는 거.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은 어떻게 10년 전하고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지.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실수를 한다 그러면 바보죠. 바보입니다. 계속 실수를 연달아서 하는 거는. 그거에 어마어마한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도 웃으면서 사진 찍을 때 씩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래요. 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몰라라하고 다 뜯어가기만 하고 있어요. 거래도 안 되게 하고 있고. 3.29 대책으로 토지시장, 상가시장,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대출 조건에 대한 청구제 DSR도 적용이 되고,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0-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부동산 이 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데, 이런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면 또 이런 그 네트워킹이 뭐 재건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희생은 누가 감내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이쪽 검단이나 인천 서구나 김포 합해서 한 100만 정도 되죠. 강서구 이쪽 되죠. 이 강서구까지 하면 160만 조금 안 되나? 160만에 그 투표 인구 따지면은 뭐 그래도 한 100만 원 되겠지? 100만 표에 대한 그 무게가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이미 서울은 결판이 났잖아. 부산하고 6대4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건수 얘기하려다가 자꾸 옆길로 샜는데, 실거래가 하여튼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전매 사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은 사람도 금액이 비싸서 못 사고,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 소식은 상가나 이주자택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지금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한 건물, 한 동 정도씩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입주를 할 겁니다. 상가 상인분들도. 대부분 제가 보니까
분양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사장님들께서도 다른데 지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다른 신도시들이 다 끝났잖아요. 한강 신도시 끝났지, 청라 끝났지, 뭐 영종도도 뭐 거의 끝났죠. 송도 끝났죠. 또 밑에 송산이 뭐니 이제 다 끝나서 뭐 서울 쪽도 마곡 끝났죠. 일산 다 끝났지. 화정 이런 데서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이 100개 이상 200개 정도가 들어오면 그 부동산이 한 건만 해더라도 한 200건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되는 뭐 여러 건 하겠지만 평균 한 건만 해더라도 200건의 전세가 나간다. 또 뭐 매매도 되고. 근데 부동산들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손님을 맞춰서 하더라고. 상가 같은 경우도 제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그런 거는 좀 많이 긍정적인 면에서 추천을 하지만 좀 했고, 투자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돈이 남아서 투자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제가 했는데, 지금 상가 상황이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굉장히 그 잔금 대출 문제도 있고, 이번에 아까 329 대책 때문에 그 DSR 문제, 총부채 상환 비율 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많이 지금 그 어수선하고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갖고 한 이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상가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은 뭐 이미 1주택으로 되는 규제책 때문에 뭐 완전히 꽝 됐고, 토지 시장도 그 DSR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또 비업무용 토지 그 과세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329 대책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가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보시면은 뭐 저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뭐 몇백 명이 들어있는 그 카페 회원으로 있는데 많이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풀어갈 건지 이거에 대한 해답도 이제 다음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주자 택지는 지금 이제 막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점포주택, 이주자 택지. 우리 신도시에는 원주민 지역에 수용된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분들한테는 이주자 택지를 딱지를 주죠. 수용 보상금 뭐 감정가의 한 두세 배 정도 300%까지 많게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주자 딱지를 주는데, 점포주택용 딱지 먼저 이제 추첨을 하죠. 검단 신도시 1, 2, 3단계에 합해서 필지가 이주자 택지 필지가 대상 필지가 1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원주민분이 350개 정도. 350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추첨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650개는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죠. 이 입찰 금액이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신도시. 항상 마지막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요. 중간에 있는 신도시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조금 스케줄이 나오면 꿈틀꿈틀 하다가 좀 많이 저기가 될 거다, 움직일 거다. 그 부분은 따로 뭐 출발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유튜브에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정보를 드리고. 요번에 GTX 지선이죠, 지선. GTX B에 대한 마석에서 송도 가는 B에 대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계양, 검단 신도시, 한강 신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지선인데 그게 확정이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또 공분을 많이 샀는데 김포 지역 그 시민들께서 많이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투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김부선이 확정이 되면서 또 눈치가 보이니까 5호선을 취소했다가 또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깝깝합니다. 네. 정치로 뒤집으면 됩니다. 쉬워요. 제가 6월달 소식은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산에 사무실 명예 변경들이 있었고 5성역 대광 로제 비용 2가 돼서 금액이 높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단 한 건도 하질 않았습니다. 1차 같은 때는 제가 한 50, 60개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다 잘 팔아드리고 했는데 2차는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또 저희 손님들 하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 수원 비행장 이전 관련을 해서 제가 좀 막 수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 소장이 하는 일은 다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자체도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조명도 기계도 하나씩 갖추게 되고 한데 제가 화려하게 뭐 편집을 잘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직원분 둬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손님들한테 브리핑 하듯이 이렇게 한 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 때문에 팔려고 하다가 조그만 돈에 현혹돼서 팔려고 하다가 입주 때까지 오셔가지고 입주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감사 전화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보람이고 제가 뭐 돈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잘 되면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그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저희 실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전화 막 와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니까 뭐 카톡에도 그렇고 한번 자기 가치관의 기준을 세우면 조금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아파트 거래 한 건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또 주변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그 한 건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일생일대의 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입주를 축하드리고 저도 검단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좀 잘 되고 그러길 빌고 또 좋은 쪽으로 뭐 민원도 건의하고 그런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나서 이렇게 와이프하고 우리 새로 우리 식구가 된 우리 강아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알아보시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편에 대해서 인사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행복부동산 또 투자자 분들 또 주변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부동산 사장님들, 제 카페 회원 사장님들 또 일반 그 입주자분들, 일반 분들, 입주 예정인 분들 감사를 드리고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소장이었습니다.